이름조차 없던 엑스트라가 성우의 애드립 한마디 덕분에 원작의 주연급 형사가 되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심지어 캐릭터 이름의 유래가 알고 보니 성우 본명이라면요?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에서 먼저 태어나 원작으로 역수입된 캐릭터 10명, 지금 바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타카기 와타루입니다. 타카기 형사는 본래 애니메이션에서 사건의 검증 내용을 설명하기 위해 만들어진 단역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첫 등장은 애니메이션 21화 드라마 촬영장 살인사건 편이었는데 당시에는 이름조차 설정되지 않았었는데요. 타카기라는 이름이 처음 언급된 것은 한참 뒤인 66화 어두운 길 살인사건 편에 이르러서였고 그 후로도 한동안은 모브 캐릭터, 그러니까 무명 단역이나 다름없는 취급이 계속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이름에는 아주 우발적인 비하인드가 숨어 있는데요. 애니 더빙 녹음 전 미팅 때 메구레 성우님이 타카기 와타루 성우님에게 메구레 톤으로 자네 이름이? 라고 물었더니 담당 성우인 타카기 와타루님이 대본에도 없이 자신의 본명을 그대로 넣어 타카기입니다. 라고 애드립을 친 것입니다. 이 한마디가 그대로 채택되면서 캐릭터의 정식 이름이 확정되었고 덕분에 성우와 캐릭터의 이름이 완전히 같다는 진풍경이 벌어졌습니다. 그렇게 애니메이션에서 서서히 비중을 넓혀가던 타카기는 마침내 단행본 18권 사극배우 살인사건 편을 통해 원작 만화에 처음 등장하며 공식적으로 역수입되는데요. 참고로 애니 오리지널 캐릭터로 출발한 만큼 역수입 초기에는 애니메이션판과 원작의 외모가 미묘하게 달랐습니다. 애니 쪽의 타카기는 머리 모양이 좀 더 뾰족뾰족하게 디자인되어 있었는데 원작에 정착하면서 점차 통일되어 가죠. 그리고 원작에 합류한 이후의 성장세는 놀라울 정도인데 경찰 캐릭터 중에서도 메구레 경부와 대등한 분량을 차지하게 되었으며 특히 본청의 형사사랑 이야기라는 전용 러브스토리의 주인공으로까지 발탁되는데 이 시리즈는 경찰관 러브 코미디의 제일호라 할 수 있죠. 타카기에 이어 여러 경찰의 러브라인까지 이어지면서 이후 전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한 극장판 할로윈의 신부에서는 마침내 메인 주인공급으로 발탁되며 모브 캐릭터 출신이라고는 도저히 믿기지 않는 최고의 대우를 받게 됩니다. 두 번째는 치바 카즈노부입니다. 치바 형사는 마지막 상영 살인사건 편의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이후 원작에 정식 합류하기 전 극장판 사기 눈동자 속의 암살제도 출연하며 애니메이션 매체 안에서 먼저 얼굴을 알렸습니다. 원작 만화에는 단행본 32권에서 정식으로 역수입되며 이름의 유래는 타카기 형사와 같은 패턴으로 담당 성우인 치바이씨님으로부터 따온 것인데요. 다만 타카기처럼 성우와 완전히 동명은 아니고 예명인 이신과는 한자 한 글자가 다릅니다. 물론 이씨는 예명이고 성우의 본명은 캐릭터와 똑같이 카즈노부라고 읽는다고 하니 결국 본명 기준으로는 같은 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참고로 첫 등장 당시에는 지금과 인상도 다르고 꽤 날씬한 체형이었는데요. 시간이 흐르며 지금의 통통한 인상으로 바뀐 것이죠. 서사면에서는 초등학교 시절 첫사랑인 미이케와의 러브라인이 본격적으로 그려지면서 타카기 형사에 이어 경찰관 러브 코미디 시리즈의 주요 캐릭터로 자리 잡았습니다. 타카기와 마찬가지로 단역 출발치고는 상당한 출세를 할 수 있겠네요. 세 번째는 에노모토 아즈사입니다. 에노모토 아즈사는 코난 일행이 단골로 드나드는 카페 포아로의 간판 아가씨로 본래 추리에 지친 모리코고로를 치유해주는 존재로서 만들어진 캐릭터입니다. 첫 등장은 애니메이션 207화 너무 완벽한 명추리편으로 여기서 처음 모습을 드러냈으며 이후 원작 만화에는 단행본 43권 잃어버린 휴대폰을 통해 정식으로 합류하는데요. 다만 흥미로운 점이 하나 있는데 정식 등장보다 훨씬 앞선 28권 거짓말투성이의 의뢰인에서 아즈사의 원형으로 보이는 웨이트리스가 이미 등장하고 있기 때문이죠. 현재의 캐릭터 설정은 애니메이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이지만 그 씨앗은 원작에도 일찍이 뿌려져 있었던 셈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이름은 타카기 치바와 같은 관례에 따라 담당 성우인 에노모토 미키코님으로부터 따왔습니다. 오리지널 캐릭터의 이름을 성우에게서 가져오는 것이 이쯤 되면 하나의 전통처럼 느껴질 정도네요. 역수입 캐릭터 중에서도 아즈사는 외형 변화가 특히 심한 편으로 초창기 모습과 현재의 디자인을 비교하면 그 차이가 확연합니다. 서사면에서도 단순한 배경 캐릭터에 머물지 않고 스기히토라는 오빠가 등장하거나 스피노프 제로의 일상에서 레귤러 캐릭터로 활약하는 등 오리지널 캐릭터치고는 이례적일 만큼 탄탄한 배경 설정을 갖추고 있습니다. 참고로 작중 최고의 변장 실력자인 궤도키드와 베르무트, 이 두 사람 모두에게 변장당한 적이 있는 캐릭터이기도 합니다. 은근히 진기한 기록이죠. 네 번째는 카나마루 레이타입니다. 카나마루 레이타는 마스터가 입원했을 때 임시 마스터를 맡았던 사람인데요. 사실 카페 포아로의 마스터는 오랫동안 원작에서 어떤 인물인지 전혀 묘사되지 않았었죠. 유일하게 얼굴과 목소리가 있는 상태로 등장한 것은 애니메이션 350화 잃어버린 휴대폰 편에서 뿐이었는데요. 이때 목소리를 담당하신 성우가 카네마루 주니치님이었습니다. 최근 단행본 106권에 아직 애니화되지 않은 포아로의 수상한 손님편에 등장인물 중 한 명으로 카나마루 레이타라는 인물이 등장했는데요.
해당 사건의 마지막에 카나마루 레이타가 마스터가 입원했을 때 임시 마스터를 맡았던 사람이었음이 밝혀지며 아즈사와도 구면인 인물로 판명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애니메이션 350화에 등장했던 마스터와 106번의 카나마루 레이타는 동일 인물이라고 볼 수 있으며 일단은 애니메이션판 설정이 원작으로 역수입된 셈입니다. 카나마루 레이타의 성인 카나마루가 성우 카네마루 주니치님으로부터 따온 것은 확실해 보이는데요. 다만 애니 방영으로부터 20년 이상이 경과한 만큼 이 에피소드가 애니화될 때 카네마루 주니치님이 다시 역을 계속 맡을 수 있을지는 해당 에피소드가 애니메이션으로 방영될 때까지 기다려봐야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다섯 번째는 하기와라 켄지입니다. 하기와라 켄지는 아무로의 경찰학교 시절 동기이자 경시청 경비부 폭발물 처리반에 소속되어 있던 인물인데요. 원작에서의 첫 등장은 단행본 36권 흔들리는 경시청 1200만 명의 인질편에서인데 당시에는 대화 속에서 이름만 언급될 뿐 구체적인 외형은 전혀 그려지지 않았습니다. 다른 역수입 캐릭터들이 외모와 이름을 통째로 가져온 것과 달리 하기와라는 이름은 원작에 먼저 존재했지만 얼굴과 세부 설정이 애니메이션에서 역수입된 다소 특이한 케이스라 볼 수 있죠. 그렇게 캐릭터 비주얼이 서사 원작에 디자인되지 않았기에 해당 에피소드에 애니 제작진이 하기와라의 용모를 새롭게 만들어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하기와라가 순직한 날 마츠다 진페이와 대화를 나누는 장면 등 원작에는 없던 오리지널 장면까지 추가되면서 캐릭터의 깊이가 한층 두터워졌습니다. 참고로 하기와라의 트레이드마크 중 하나인 여자를 좋아하는 성격은 애니메이션에서 처음 디자인할 때부터 이미 정해져 있던 설정이었다고 하는데요. 이렇게 애니메이션에서 먼저 완성된 하기와라의 비주얼이 원작 만화에 공식적으로 그려진 것은 단행본 96권 공명 표적이 된 입술이 처음입니다. 애니메이션 방송으로부터 실로 16년이라는 세월이 걸린 셈이죠. 경찰 동기조 팬들의 가슴을 아리게 하는 인물로서 긴 세월을 건너 마침내 원작에 안착한 캐릭터라 할 수 있겠네요. 이상 5명이 애니메이션에서 원작으로 역수입된 인물들이었습니다. 이제 극장판에서 원작으로 역수입된 인물들을 이어서 소개해 보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시라토리 닌자부로입니다. 시라토리 닌자부로는 원작 만화가 아닌 극장판 읽기 시한장치의 마천루에서 처음 등장한 캐릭터인데요. 당시 그는 범인 후보 중 한 명으로 어딘가 수상한 분위기를 풍기는 일회성 게스트 형사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이후 시라토리는 단행본 21권 본청의 형사사랑 이야기부터 원작에 정식 합류하게 되는데 흥미로운 것은 역수입되면서 기존 형사들과는 확연히 다른 포지션을 부여받았다는 점입니다. 타카기나 사토 형사와 달리 국가공무원 시험을 통과한 캐리어조, 즉 엘리트 코스 출신으로 설정되어 원작 첫 등장 시 이미 극장판의 경부보보다 높은 경부 계급으로 승진해 있었습니다. 이 엘리트 설정은 이후 극장판 7기 미궁의 십자로 출신 역수입 캐릭터인 교토부경의 아야노코지 후미마로 경부와 동기라는 설정으로까지 이어지며 극장판 출신 캐릭터끼리 세계관을 연결하는 가교 역할도 하게 되죠. 원작 합류 초기의 시라토리는 사토 형사를 좋아해 타카기와 사토 사이를 방해하는 연적 역할을 주로 맡았습니다. 그러나 66권 시라토리 경부, 벚꽃의 추억을 기점으로 캐릭터의 방향성이 완전히 전환됩니다. 어린 시절 첫사랑이었던 코바야시 선생님과 재회하면서 사토 형사에 대한 미련을 깨끗이 접고 코바야시 선생님 일편단심의 인물로 거듭난 것이죠. 지금은 경시청의 핵심 인물로서 확고한 입지를 다지고 있지만 그 시작이 극장판의 일회성 게스트였다는 사실을 떠올려 보면 실로 놀라운 성장이라 보여지는데요. 극장판의 기능을 위해 만들어진 단역이 원작의 설정과 서사를 부여받으며 메인 캐릭터로 올라선 매체 간 경계를 넘나드는 코난 캐릭터 확장성의 상징이라 볼 수 있겠네요. 일곱 번째는 아야노코지 후미마로입니다. 아야노코지 후미마로는 앞서 잠깐 언급했듯이 2003년 개봉한 7기 극장판 미궁의 십자로에서 교토부경 소속 형사이자 게스트 캐릭터로 처음 등장했습니다. 늘 주머니에 패신 다람쥐를 넣고 다니는 독특한 비주얼과 묘한 매력이 팬들의 눈길을 사로잡았고 일회성 게스트로 소모되기엔 아까운 캐릭터라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원작 만화에 정식으로 등장하기까지는 놀라울 만큼 긴 시간이 걸렸습니다. 극장판 데뷔로부터 무려 14년이 지난 2017년 단행본 94권 진홍의 수학여행을 통해 마침내 원작에 합류한 것인데요. 역수입 캐릭터 중에서도 첫 등장과 원작 정착 사이의 공백이 유독 긴 독특한 케이스라 할 수 있습니다. 다람쥐를 데리고 다니는 엉뚱한 겉모습과 달리 경찰 조직 내에서의 위치는 매우 탄탄합니다. 앞서 소개한 시라토리 닌자부로와 동기인 캐리어조, 즉 국가공무원 시험을 거친 엘리트 코스 출신의 경부입니다. 코믹한 개성과 엘리트 형사라는 진지한 배경이 한 인물 안에 공존하는 입체적인 캐릭터인 셈이죠. 강렬한 개성과 탄탄한 설정 덕분에 10여 년의 세월을 뛰어넘어 원작에 안착한 만큼 앞으로의 활약이 더 기대되는 인물입니다. 여덟 번째는 쿠리야마 미도리입니다. 쿠리야마 미도리는 키사키 에리 변호사의 유능한 비서, 즉 법률 보조원으로 잘 알려져 있지만 그 시작은 지극히 소박했습니다. 2기 극장판 14번째 표적에서 에리의 법률사무소 사무원으로 처음 등장했을 때 그녀는 이름조차 설정되지 않은 게스트 캐릭터에 불과했습니다. 이후 쿠리야마 미도리라는 이름을 얻은 것은 4기 극장판 눈동자 속의 암살자의 재등장하면서부터입니다.
기능적인 역할로 만들어진 캐릭터가 작품을 거듭하며 고유한 정체성을 갖게 된 단계적 진화의 전형이라 할 수 있겠는데요. 극장판에서 이름까지 확립된 그녀는 단행본 40권 닮은골 프린세스 편을 통해 원작 만화에 정식으로 합류합니다. 에리 변호사의 사무소에서 근무한다는 직업적 설정 덕분에 캐릭터의 활용도가 높았고, 이후 에리가 등장하는 에피소드에는 거의 빠지지 않고 함께 출연하는 세트 구성이 자리 잡았습니다. 키사키 에리라는 캐릭터의 전문적인 환경을 묘사하는 데 있어 이제는 빼놓을 수 없는 존재가 된 셈이죠. 쿠리야마 미도리의 활약은 원작에 머물지 않습니다. 스피노프작 제로의 일상에서 줄레귤러로 등장하며, 원작에서는 접점이 없던 아무로 토오루, 카자미 유우야, 에노모토 아즈사 등과 교류하는 모습이 그려졌습니다. 단순한 에리의 비서를 넘어 코난 세계관 속 직장인 캐릭터로서 독자적인 관계망까지 형성하게 된 것입니다. 극장판의 필요에 의해 태어난 이름 없는 단역이 이름을 얻고 원작에 역수입되고, 나아가 스피노프에서 자기만의 입지를 다져나가는 과정은 코난 세계관 확장의 성공적인 표본이라 할 수 있습니다. 아홉 번째는 카자미 유우야입니다. 카자미 유우야는 20기 극장판 순욱의 악몽에서 공안 소속 아무로의 부하로 처음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런데 이 캐릭터의 탄생 배경에는 재밌는 반전이 숨어 있습니다. 원작자 아오야마 고쇼 작가님은 처음부터 카자미를 비호감 캐릭터로 구상했던 것인데요. 그러나 작가님의 의도와 달리 관객들은 공안 경찰로서 묵묵히 임무를 수행하는 그의 모습에 나름 괜찮은 반응을 얻게 됩니다. 이 예상치 못한 반응은 카자미의 운명을 완전히 뒤바꿔 놓았습니다. 1회성 게스트로 소모될 뻔했던 그는 단행본 94권 마음이 담긴 스트랩 편을 통해 원작 만화에 정식으로 발을 들이게 된 것이죠. 원작에 합류한 카자미는 본편에 그치지 않고 스피노프작 제로의 일상에서도 줄레귤러로 활약하며 캐릭터의 깊이를 더해갔습니다. 10번째는 사나다 타카히로입니다. 사나다 타카히로는 16기 극장판 11번째 스트라이커에서 비고사카 소속의 기대주 공격수로 처음 등장한 캐릭터입니다. 사나다 타카히로는 극장판에서 곧바로 원작으로 직행하지 않고 먼저 애니메이션 742화 제1리거와의 약속에 극장판 후일담 형식으로 등장한 뒤 단행본 84권 테이무즈강 연날리기 사건을 통해 원작에 정식 합류하는 단계적 경로를 거쳤는데요. 극장판 오리지널 캐릭터가 애니메이션 오리지널 에피소드를 경유해 원작으로 들어온 케이스이죠. 역수입 이후 원작에서는 세계관의 풍성함을 더하는 조연 정도의 분량에 머물러 있지만, 제1리그 관련 오리지널 에피소드에서는 원작보다 더 활발하게 활약하고 있어 매체별로 최적화된 역할을 수행하는 독특한 포지션의 캐릭터라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애니메이션과 극장판에서 태어나 원작으로 역수입된 캐릭터 10명을 살펴보았습니다. 이 10명의 여정을 돌아보면 좋은 캐릭터란 처음부터 완성되는 게 아니라 팬과 제작진, 그리고 성우님의 애정 속에서 함께 자라나는 것이라는 걸 새삼 느끼게 됩니다. 여러분은 이런 역수입 현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들려주시면 하나하나 읽어보겠습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